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회변 동사의 비블리 동사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할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블리 동사는요. sich begeben 이라는 동사예요. 이제 이 begeben 이라는 동사는요. 보통 sich형의 제기동사형으로 자주 쓰이게 되는데요. sich begeben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어딘가로 내어준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다. 어떠한 상태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게 되면요. 그는 호텔로 향해 갔다. Er hat sich ins Hotel begeben. Er hat sich ins Hotel begeben. 우리가 간다라고 말하면 기존의 gehen 동사 배웠었죠. 그래서 이 문장은 Er ist ins Hotel gegangen 하게 되면 그는 호텔로 갔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도대체 sich begeben이란 말은 향해 간다라는 말인데 언제 쓰는 말이냐? 사실 이 sich begeben은요 오늘날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에요. 내용 그 의미상 약간 옛날스러운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거 있죠. 어디 어디로 행차하다, 납시다 이런 말. 우리가 간다라는 뜻으로 오늘날 이런 말을 쓰진 않지만 옛날에 책 같은 걸 보게 되면 나와 있듯이 이 지히베기에벤도 역시 행차하다, 납시다 이런 뜻으로서 옛날에 쓰여진 글이라든지 뭐 문학작품 같은 데에서는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gehen 쓰시면 되고요. 지히베기에벤은 우리가 책 같은 것을 봤을 때 어디로 향해 갔다는 뜻으로 gehen 동사 대신에 쓰이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문 들어볼게요. Er hat sich ins Hotel begeben. 자, 그 다음 예문은요. 그는 위험에 처했다. Er hat sich in Gefahr begeben. Er hat sich in Gefahr begeben. 세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안이라는 전치사, 지히베게벤 안이라는 그런 전치사와 함께 하나의 그 동사구를 형성하는 건데요. 이때는 향해 가는 건데 어디를 향해 가느냐? 안, 이하의 대상을 향해 간다. 그래서 무엇을 착수한다. 이런 뜻으로 조금 의미가 전용이 되어서 쓰이는 경우니까요. 이 경우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는 그 일에 착수했다. 그 일에 몸을 던졌다. 즉, 그는 그 일을 시작했다. Er hat sich an die Arbeit begeben. Er hat sich an die Arbeit begeben.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히베기에벤의 동사는요. 어떤 일이 생겨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지히베기에벤 하게 되면 향해 간다. 어떤 사건, 사안이 지히베기에벤 하게 되면 생기다,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문을 보게 되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다. Dann begab sich etwas Erstaunliches. Dann begab sich etwas Erstaunliches. 그 다음 예문은요. 그 왕이 병드는 일이 생겼다. 왕이 병에 걸리는 일이 일어났다. Es begab sich, dass der König krank war. Es begab sich, dass der König krank war. 다음 동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요. ergeben 동사입니다. 이 ergeben이라는 동사는요. ergebnis라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쉬워요. 중고급 단계의 여러분이라면 벌써 ergebnis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결과라는 명사였잖아요. 이것의 동사형이 바로 ergeben 어떠한 결과를 낳다, 어떠한 결과가 되다. 이 동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다. 그래서 그 목적어가 그 결과가 되는 그런 문장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예문을 볼게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과가 zwei, 둘이 되는 거죠. 1 und 1 ergibt 2. 1 und 1 ergibt 2. 그 다음 예문은요. 100을 5로 나누면 얼마의 결과가 되죠? 즉 얼마가 되죠? Wie viel ergibt 100 geteilt durch 5? Wie viel ergibt 100 geteilt durch 5? geteilt durch 5 5로 나누면 에서 이런 분사구문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그 조사는 그 여자 죄에 대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 그 여자의
또는 뭐 그들은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들을 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밝혀내지 못했다. 결과로 내놓지 못했다. Die Untersuchung ergab keinen Beweis ihrer Schuld. Die Untersuchung ergab keinen Beweis ihrer Schuld. 그 다음 예문은요. 그 조사의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다시아절로 나왔대요. 그 여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과로 나왔다. 즉, 그 조사 결과 그 여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Die Untersuchung hat ergeben, dass sie nicht die Täterin ist. Die Untersuchung hat ergeben, dass sie nicht die Täterin ist. 여기까지는 타동사로 쓰이는 ergeben 동사였는데요. 그 다음은 제기동사형으로 쓰이는 ergeben 한번 볼게요. sich ergeben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타동사일 때는 어떤 결과를 낳다. 이 결과가 목적어, 사격 목적으로 쓰이게 되고요. sich ergeben 하게 되면 어떤 결과로 나타나다. 이 구분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일은 또 다른 일로부터 나온다. 즉, 어떤 일은 다른 일의 결과로 나온다. 즉, 이건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죠. 하나의 일은 다른 일로부터 나온다. 하나의 일은 다른 일의 결과로 나온다. 즉, 인과관계, 어떤 일은 다른 어떤 원인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ins ergibt sich aus dem anderen. Eins ergibt sich aus dem anderen. 그 다음 daraus ergibt sich das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잘 쓰이는 문장인데요. 그 결과 das 어쩌고 저쩌고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daraus 그 결과 ergibt sich das이야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요. 그 결과 그 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결과가 드러났다. Daraus ergibt sich, dass die Energie zu früh erhöht werden muss. Daraus ergibt sich, dass die Energie zu früh erhöht werden muss. 다음 예문은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즉 결과적으로 기회가 생기게 되면 너는 그걸 한번 해봐. 기회가 생기면 너 그거 한번 해봐. 그래서 여기에서는 Gelegenheit ergibt sich. 기회가 생겨나다. 즉 기회가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너 그거 한번 해보렴. Wenn sich die Gelegenheit ergibt, solltest du das einmal ausprobieren. Wenn sich die Gelegenheit ergibt, solltest du das einmal ausprobieren. 자, 그 다음 ergeben은요.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배웠던 ergeben은 결과라는 뜻하고 관련이 있는 ergeben이었죠. 그 다음 뜻은요. 좀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sich ergeben, 제기동사형으로 쓰이게 되고요. 이때 또 다른 뜻의 ergeben은요. 자기 자신을 내준다. 어떻게 내주냐? 순순히 따르다, 순응하다. 즉 경찰한테 투항을 한다든지 또는 운명에 몸을 맡겨 내준다든지 그런 뜻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완전히 내준다라는 뜻으로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예문의 뜻은 순응한다, 따른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자기 몸을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내주는 건 항복, 투항 이런 말이고 자기 몸을 어떤 사건에 내버리는 건 완전히 그 운명이라든지 그 사건에 몸을 맡겨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경찰에 투항했다. ergab sich der Polizei. ergab sich der Polizei. 그 다음 예문은요. 쏘지 마세요. 투항하겠어요. 제가 순순히 시키는 대로 따르겠어요. Nicht schießen, ich ergebe mich. Nicht schießen, ich ergebe mich. 그 다음 예문은요. 마침내 그 여자는 운명에 몸을 맡겼다. Schließlich ergab sie sich in ihr Schicksal. Schließlich ergab sie sich in ihr Schicksal. 그 다음 수많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즉 백기를 들지 않았다. 이런 뜻이네요. Trotz vieler Niederlagen ergab er sich nicht. Trotz vieler Niederlagen ergab er sich nicht. 즉 sich ergeben은 그냥 자기 몸을 당신 뜻대로 하시오 라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사건에 이렇게 몸을 내주는 그런
이미지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동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übergeben 동사예요. 이 über라는 말은 über라는 전철은 분리전철로도 쓰일 수도 있고 비분리전철로도 쓰일 수 있는데요. übergeben은 주로 비분리 동사, 비분리 전철로 자주 쓰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übergeben 하게 되면요. 죽인 주대 über, 넘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über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어디를 그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저기 건너편, 맞은편 이런 뜻도 되고 뭔가를 통해서라는 뜻도 되고 über 하게 되면 건네서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죽인 주대 über, 건네준다, 넘겨준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쓰게 되면요. 다양하게 뭐 무언가를 인도해주다 또는 양도해주다 또는 무엇을 위탁해주다 위임해주다 뭔가 진짜 자기한테 있던 걸 남한테 떠넘기는 것 주는 것을 übergeben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구체적으로 예문을 통해서 각각의 의미들을 좀 더 머릿속에 구체시켜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문은요. 그는 나한테 편지를 넘겨주었다. Trotz vieler Niederlagen ergab sich nicht. 여기 링크가 잘못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Er hat mir den Brief übergeben. 여기에서 비분리 전철이기 때문에 übergeben이 아니라 그냥 übergeben이라고 PP형이 übergeben이라고 쓰여있는 것 알아두세요. Er hat mir den Brief übergeben.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여자는 전화 통화를 담당 직원에게 넘겨주었다. 즉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돌렸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zuständig 하게 되면 무엇을 담당하는 이란 뜻이죠. Sie übergab das Telefongespräch an den zuständigen Kollegen. Sie übergab das Telefongespräch an den zuständigen Kollegen. 그 다음 세 번째 예문은요. 그 도둑은 경찰에게 넘겨졌다. Der Dieb wurde der Polizei übergeben. Der Dieb wurde der Polizei übergeben.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넘겨주다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 예문을 보게 되면요. 그 도시는 치열한 전투 끝에 적에게 넘겨졌다. Die Stadt wurde nach schweren Kämpfen an den Feind übergeben. Die Stadt wurde nach schweren Kämpfen an den Feind übergeben. 나는 열쇠를 내 이웃에게 넘겼다, 맡겼다 이런 뜻이겠죠? Ich habe den Schlüssel meinem Nachbarn übergeben. Ich habe den Schlüssel meinem Nachbarn übergeben. 그 다음 예문은요. 그는 새로운 Eigentümer, 소유주에게 열쇠를 넘겼다. Er hat dem neuen Eigentümer die Schlüssel übergeben. Er hat dem neuen Eigentümer die Schlüssel übergeben. 그래서 이렇게 übergeben 하게 되면 열쇠를 뭐 맡기는 뜻으로 übergeben의 뜻으로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그 소유, 열쇠를 넘겼다는 건 뭐 집을 넘겼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다라는 뜻으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요. 그는 자기 사업을 아들에게 넘겼다. Er hat sein Geschäft dem Sohn übergeben. Er hat sein Geschäft dem Sohn übergeben.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뭘 인도하다, 뭐 범인을 인도하다, 또는 뭐 어떤 권리를 인도하다, 양도하다, 어떤 재산이라든지 어떤 권한을 양도하다, 권리를 양도하다, 혹은 맡기다의 뜻으로 위탁하다, 위임하다.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이걸 다 독일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남한테 건네준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알아보게 되면요. 인도, 양도, 위탁, 위임 이런 모든 경우에 übergeben이라고 편리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머릿속에 일종의 이미지화 시켜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übergeben은요. 우리가 sich übergeben 그래서 실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즉 구토한다. 이렇게 뭐 술 같은 거 먹고 토악질하는 거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짜 위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장기를 위로 쏟아내듯이 토악질해야 되는 걸 sich übergeben이라고 그래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요. 승객들은 여러 번 토할 수밖에 없었다. Die Passagiere mussten sich mehrmals übergeben. Die Passagiere mussten sich mehrmals übergeben. 그래서 멀미도 übergeben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예문은요. 나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나 아무래도 금방 토해야겠어. 이제 곧 토해야겠어. 그래서 mir ist schlecht 하게 되면 나 지금 상황이 컨디션이 최악이야. 이런 뜻이죠. Mir ist schlecht, ich glaube, ich muss mich gleich übergeben. Mir ist schlecht, ich glaube, ich muss mich gleich übergeben. 그래서 übergeben 뭔가를 타동사로 쓰일 때는 내가 갖고 있던 걸 넘겨준다. sich übergeben. 제기동사로 쓰였을 때에는 토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vergeben이 나왔네요. vergeben 같은 경우는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주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할 때 Entschuldigung 또는 Verzeihung 이런 말 많이 쓰였죠. 그런 뜻처럼 자주 쓰일 수 있는 게 Vergeben인데요. 약간 이 Vergeben 하게 되면 뭔가를 용서해주다. 용서해주는 건 용서해주는데 뭔가를 좀 사해준다. 약간 예스러운 그런 뉘앙스가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Verzeihen이라든지 Entschuldigen 이런 동사보다는 조금 더 예스러운 뉘앙스가 있구나 해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특이한 점은요.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저를 그래서 보통 vergib mich 해야 될 것 같은데 독일어에서는 vergeben 누구를 용서해 주다를 누구에게 용서를 베풀다 그래서 삼격 지배 동사로 사용한다는 점 문법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Bitte vergib mir. Bitte vergib mir. 여기 뒤에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게 되면 보통 meinen Fehler 써도 되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독일어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mir den Fehler 이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인칭대명사 삼격하고 사격 목조가 오게 되면 그것이 meinen Fehler 대신에 mir den Fehler 이런 식으로 쓰인 게 좀 더 독일어스러운 표현이다라는 걸 문법 시간에 배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vergeben 동사 역시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는 vergib mir 하지만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게 되면 vergib mir den Fehler 그래서 mir den Fehler로 표현한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itte vergib mir. Bitte vergib mir. 그 여자는 그의 잘못을 용서했다. 이런 식으로 seinen Fehler 써도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ihm 삼격이 왔고요. 그 다음 seinen Fehler 그래서 그의 잘못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독일어스러운 표현이에요. Sie hat ihm seinen Fehler vergeben. Sie hat ihm seinen Fehler vergeben. 그 다음 예문은요. Schluss damit 이것도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이제 그만해. 여기에서 그만하자. 그 일은 벌써 용서됐고 잊어버린 일이야. 다 용서했고 다 잊은 일이니까 이제 그만 이런 뜻이죠. Schluss damit. Die Sache ist vergeben und vergessen. Schluss damit. Die Sache ist vergeben und vergessen. 그래서 Schluss damit 이제 그만 이거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vergeben 하게 되면 용서를 베풀다 삼격 지배 동사라는 거 첫 번째 뜻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vergeben 하게 되면요. 주다라는 뜻으로서 vergeben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given으로 말할 때랑 vergiven으로 말할 때랑 똑같은 주다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느냐. 그냥 given 하게 되면 평범하게 쓰이는 말이에요. 준다라는 모든 경우에 쓸 수 있는데요. vergiven 하게 되면 좀 준다, given 동사를 좀 더 뉘앙스를 고급스럽게 혹은 조금 더 강하게 해서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겠어요. 즉 그래서 뭔가를 부여해 주다, 수여해 주다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vergiven이 그 능동 형태로 쓰이게 되면 준다라는데요. 이건 etwas ist vergeben 수동태로도 자주 쓰여서 어떤 것이 주어진다 이런 문용도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동태와 수동태 같이 이 문형을 눈에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볼까요? 그 회사가 우리에게 그 오더를 주문을
주었다. 즉, 그 회사가 우리에게 발주를 했다. 이런 뜻이죠. Die Firma hat uns den Auftrag vergeben. Die Firma hat uns den Auftrag vergeben. 그 다음 예문은요. 그 집이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그 집이 누구한테 돌아갔죠? An wen wurde die Wohnung vergeben? An wen wurde die Wohnung vergeben? 그 다음 예문은요. 노벨 평화상이 미국 여자한테 돌아갔다. 노벨상이 미국 여자한테 수여되었다. Der Friedensnobelpreis wurde an eine Amerikanerin vergeben. Der Friedensnobelpreis wurde an eine Amerikanerin vergeben. 그래서 vergeben 능동적으로 쓰이게 되면 주다. 그리고 etwas ist vergeben 수동태로 쓰이게 되면 주어지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누구누구한테 무엇이 돌아갔다. 상이 돌아갔어요. 야, 그 돈이 누구한테 돌아갔니? 또는 명예가 누구한테 돌아갔니?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쓰이게 되면 주어진다, 돌아가다. 그래서 즉 부여되다, 수여되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 제가 말이 좀 꼬였네요. 어쨌건 그런 뜻으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 이제 그 비블리 동사 같은 경우 여기까지 vergeben까지 해서 끝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뒤에 기타 동사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분리동사, 비블리 동사 이외에도 자주 쓰이는 기타 동사를 몇 가지 더 첨부했거든요. 첫 번째 동사를 볼게요. by given 하게 되면요. 일단은 분리 동사의 형태로 써요. 뜻은요. 무엇만가를 이렇게 by 하게 되면 근처 이런 뜻도 되고 시간 할 때 이런 뜻도 되는데요. 그냥 뭔가를 옆에서 이렇게 깨작깨작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를 첨가해주다, 뭔가를 부가해준다, 뭔가를 더해준다.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요. 반죽에 약간의 계피를 첨가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etwas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알아두었지만요. 부사로 etwas 하게 되면 약간, 조금 이런 뜻으로도 쓰이죠. 그래서 etwas zint 계피 약간, etwas Zucker 설탕 조금, etwas Salz 소금 한 꼬집 이런 정도로 약간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Geben Sie dem Teig etwas Zimt bei. 반죽에 계피를 조금 넣어주세요. 추가해주세요. Geben Sie dem Teig etwas Zimt bei. 자, 그럴 다음 by given 하게 되면요. 사실 이 by given은 뭔가를 이렇게 옆에서 더해주다 이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자주 쓰이는 경우는 아니지만요. 사실 이 by given의 다른 이론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수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드린 거예요. 자, klein by given 하게 되면 이게 좀 재미있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꼬리를 내린다, 깨갱하다, 이런 완전히 이런 식의 그런 느낌의 말이에요. 원래 climb by given 하게 되면 그 유래가 이런 카드놀이 같은 걸 할 때 쌍패를 낸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 게임인 고스톱을 예로 들게 되면 광 같은 이런 비싼 게 아니라 사슴이라든지 멧돼지 같은 이런 되게 쓸모없는 자잘한 패 있죠. 이런 걸 그냥 던진다. 왜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것밖에 던질 게 없어서 그걸 던진다라는 말인데요. 이 뜻이 흘러 어떤 식으로 했느냐. 누군가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이렇게 미천이 바닥이 나가지고 깨갱하고 꼬리를 내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이제 좀 깨갱이라는 너무 과한 표현을 쓰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따박따박 못 따지고 하고 얌전히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는 걸 climb by given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요. 그 여자는 마침내 꼬리를 내렸어요. 왜? 그가 좀 더 나은 논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논거인데 쉽게 말해서 그가 말하는 주장이 훨씬 더 논리 정연하게 들려서 그 여자는 그냥 아유 알았어요 라고 꼬리를 내렸다 이 뜻이에요. Sie musste schließlich klein beigeben, weil er die besseren Argumente hatte. Sie musste schließlich klein beigeben, weil er die besseren Argumente hatte. 그 다음 예문은요. 우리는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절대로 안 굽혀요. Wir geben nicht klein bei. Und wir werden gewinnen. Wir geben nicht klein bei. Und wir werden gewinnen. 그래서 klein beigeb에 하게 되면 굽히고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강렬하게 외우고 싶으면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헤어 기ven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헤어라는 분리전철은 어떤 뉘앙스가 있는 말이었죠? 장수를 할 때는 이리로 라는 뜻도 되고 동사적인 의미로는 온다, 이쪽으로 온다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 또 헤어하게 되면 어떤 걸 여기로 짠 하고 내놓는 걸 헤어라고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제가 전체 개요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헤어 기ven 하게 되면 먼저 이쪽으로 내놓는 거예요. 뭘 이쪽으로 내놔요? 우리 술자리 같은 데서 야, 네 잔 이쪽으로 줘. 술 따라줄게. 이런 게 바로 헤어 기ven. 음식 덜어줄게. 접시 내놔. 이런 게 바로 헤어 기ven이에요.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잔을 저한테 내주세요. 제 쪽으로 주세요. Gib mir bitte mal das Weinglas her. Gib mir bitte mal das Weinglas her. 그 다음요. 야, 이리 줘. 내가 열어줄게. 우리 그 병 같은 거 이렇게 따게 딸 때 낑낑거리는 경우, 야, 그거 줘. 내가 따줄게. 이런 말이죠. 그거 줘. 내가 열어줄게. Gib mal her, ich mach dir das auf. Gib mal her, ich mach dir das auf. 그래서 aufmachen 하게 되면 열어준다 이런 뜻의 동사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machen 동사 할 때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내놓는 것 말고 hergeben 하게 되면 여기로 짠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갖고 있던 걸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던 걸 내준다 이런 말이에요. 뭘 내줄 수 있을까요? 자기가 어떤 모아둔 돈을 내준다든지 자기가 어떤 재산을 내준다든지 혹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갖고 있던 걸 이렇게 내놓다라는 의미로서의 헤어 기ven 쓰일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놓았다. Er hat sein ganzes Geld für die Kinder hergegeben. Er hat sein ganzes Geld für die Kinder hergegeben. 그 다음은요. 많은 어머니들이 전쟁통에 그들의 아들들을 내어놓아야만 했다. Viele Mütter mussten im Krieg ihre Söhne hergeben. Viele Mütter mussten im Krieg ihre Söhne hergeben. 그 다음은요. 그 여자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마지막 하나까지 기꺼이 내주려고 한다. dafür 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이런 뜻이죠. Sie will dafür ihr Letztes gern hergeben. Sie will dafür ihr Letztes gern hergeben. 그 다음 예문은요. 그 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걸 다 내놓겠어요. Sie will dafür ihr Letztes gern hergeben. Sie will dafür ihr Letztes gern hergeben. 죄송합니다. 여기도 링크오르가 있네요. Ich würde alles hergeben, wenn es ihr helfen würde. 저는 그 여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모든 걸 다 내놓겠어요. Ich würde alles hergeben, wenn es ihr helfen würde. 자, 그래서 이 뜻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herausgeben 이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herausgeben은 무언가를 이렇게 heraus, 밖으로 내놓다, 즉 꺼내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는 창문을 통해서 그 트렁크를 꺼내주었다. 뭔가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밖으로 꺼내준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죠. Er gab den Koffer durchs Fenster heraus. Er gab den Koffer durchs Fenster heraus. 그 다음 두 번째 herausgeben은요. 무언가를 내주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hergeben, 뭔가를 내놓다 라고 배웠는데요. 이 herausgeben 역시 뭔가를 내주다.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뭘 내놓다,
내주다를 뜻으로 쓰일 때는 have given, 자기가 이렇게 그 뉘앙스상으로는 잘 갖고 있던 걸 내준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기 걸 내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have house given 하게 되면요,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걸 주긴 주는데 그게 자기 건지 남의 건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사실상 이건 이제 제가 굳이 뉘앙스를 구분을 하자면 헤어갭에는 자기 걸 좀 내주는, 헤어하우스갭에는 뭐 자기 거 혹은 남의 것을 내주는 이런 뜻도 될 수 있지만, 이건 뭐 제가 굳이 뉘앙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부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그냥 헤어갭엔이든 헤어하우스갭엔이든 우리나라 내주다, 내놓다 뭐 크게 구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를 내준다, 내놓는다 할 때는 두 가지 동사를 혼용해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상관없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요, 예문을 보게 되면요, 그 여자는 열쇠를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Sie wollte die Schlüssel nicht herausgeben. Sie wollte die Schlüssel nicht herausgeben. 그 다음 또 뭘 내줄 수가 있어요? 정부는 그 죄수들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내주려고 하지 않았다. Die Regierung wollte den Gefangenen nicht herausgeben. Die Regierung wollte den Gefangenen nicht herausgeben. gefangene 하게 되면 잡혀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꼭 죄수일 필요는 없고 뭐 포로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그 정부는 그 포로들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Die Regierung wollte den Gefangenen nicht herausgeben. 자, 그 다음 herausgeben 하게 되겠네요. herausgeben 하게 되면 거스름돈 같은 걸 지갑에서 이렇게 딱 꺼내주는 것, 그것도 herausgeben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실제로 굉장히 자주 쓰이는 용례니까요. 그 거스름돈 같은 걸 내준다, 이 뜻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원 여자가 나한테 거스름돈을 너무 많이 내줬다. Die Kassiererin hat mir zu viel herausgegeben. Die Kassiererin hat mir zu viel herausgegeben. 여기에서 이제 zu viel 대신에 만약에 falsch 하게 되면 잘못 내주는 게 되고, 또는 zu wenig 하게 되면 거의 잔돈을 안 내주는 게 되고, 이런 식으로 zu viel 대신에 다른 말을 넣어서도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문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저한테 100짜리로, 우리나라 그 100짜리로 저한테 거슬러 주실 수 있나요? 100유로짜리로 저한테 내주실 수 있나요? Können Sie mir auf einen Hunderter herausgeben? Können Sie mir auf einen Hunderter herausgeben? 자, 그래서 herausgeben 하게 되면 거스름돈을 내준다, 이런 뜻으로 되었는데요. 그 다음 또 엉뚱한 뜻이 있어요. 출판사 같은 데에서 책을 낸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발행하다, 발간하다, 이것도 역시 herausgeben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자, 예문을 볼게요. 어떤 출판사에서 그 잡지를 발간하고 있습니까? Welcher Verlag gibt die Zeitschrift heraus? Welcher Verlag gibt die Zeitschrift heraus? 그 다음은요, 그의 Aufsatz 하게 되면 에세이, 뭐 장문, 학생들이 쓰는 Aufsatz는 뭐 장문이 되지만 보통 이제 에세이 같은 걸 Aufsatz라고 하게 되고요. 그의 에세이는 책 형태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유명한 출판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전형적인 수동태의 문장이죠. 그의 에세이는 유명한 출판사에 의해서 책의 형태로 출판되었다, 발행되었다, 발간되었다. Seine Aufsätze wurden in Buchform von einem bekannten Verlag herausgegeben. Seine Aufsätze wurden in Buchform von einem bekannten Verlag herausgegeben. 그래서 herausgeben 하게 되면 뭔가를 꺼내서 준다, 혹은 뭔가를 내어준다, 혹은 거스름돈을 내어준다, 혹은 책을 내준다, 이런 뜻으로 해서 다양하게 쓰이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동사네요. hingiben이 나왔어요. 이 hin이라는 분리전철은 우리가 어떤 그 이미지로 알고 있죠? 저쪽으로 흰, 혹은 저기로 가버린다의 흰, 혹은 마지못해서 제가 고개를 휙 돌리는 흰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흰 기변하게 되면 주기는 주되 마지못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예문을 보게 되면요, 그는 마침내 자기의 목숨을 내주었다. Er hat endlich sein Leben hingegeben. Er hat endlich sein Leben hingegeben.
그래서 흰개변 하게 되면 뭔가를 희생한다, 내준다 이런 그 희생의 의미로서의 내준다가 되는데요. 흰개변이란 뜻도 있어요. 이때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줘서 정신이 흰 나가버릴 정도로 내주는 거예요. 즉 무언가에 골몰한다 이 뜻이 되겠네요. 그 여자는 자기 그 업무에 완전히 골몰해 있다. Sie gibt sich ganz ihrer Aufgabe hin. Sie gibt sich ganz ihrer Aufgabe hin. 그 다음 예문은요. 아, 네가 부디 그 일루전, 환상, 망상, 네가 부디 망상에 골몰 빠져있지 않기를 바란다. 네가 착각에 빠져있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게 허펜틀리히 하게 되면 뭐 보통 빠져있지 않기를 바란다니까 뭐 ich möchte 이런 말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gern, ungern처럼 허펜틀리히만 해도 이게 내가 바라옵건대라는 말이 이미 다 농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굳이 뒤에 ich möchte 뭐 이런 말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바랄건대 네가 망상에 빠져있지 골똘히 그렇게 정신 나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Hoffentlich gibst du dich da nicht nur eine Illusion hin. Hoffentlich gibst du dich da nicht nur eine Illusion hin. 그래서 흰 기회변하게 되면 어때요? 흰 저쪽으로 뭐가 저쪽으로 정신머리가 저쪽으로 가 있어서 정신이 팔려 있다, 완전히 골몰해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다양한 그 기회변의 비블리 동사들을 공부해 왔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오늘 공부하는 거 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